이렇게 리뷰를 하면 영어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독해 실력 쑥쑥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만약에 독해 실력이 안 오른다. 그러면 나중에 쌤을 보면 쌤을 잡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드셔도 돼요. 멱살 잡고 야, 이 사기꾼아. 안 오르잖아 라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쌤입니다. 오늘은 독해 점수를 100점 이상 올려주는 리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해가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독해를 풀다가 자괴감에 많이 빠진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독해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뒤에 확실한 리뷰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셔야지 리뷰가 확실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독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를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 풀이량을 굉장히 많이 푸는 이 양치기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확실하게 리뷰법이 선행되지 않는 문제 풀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굉장히 많은 쌤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문을 먼저 봐야 된다,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 선지문, 후지문. 정말 중요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마다 자기가 잘 풀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문을 먼저 보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문제를 먼저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번 풀어보고 나서 자기가 맞는 방법으로 내가 편한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오류다. 그래서 선지문, 후지문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독해를 풀 때 몇 분을 자꾸 풀어야 되냐? 지문의 개수로 정하는 것보다 문제의 개수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한 문제에 1분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문제면 2분, 세 문제면 3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5문제가 넘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1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초보와 중수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초보 같은 경우는 5문제를 몇 분에 푼다? 5분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10문제다. 10문제면 10분. 근데 나는 이제 독해를 좀 풀어봐서 어느 정도 저 시간 안에는 다 들어온다. 그러면 5문제를 5분에 푸는 게 아니라 5문제가 넘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1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5문제면 4분, 10문제면 8분 이런 식으로 해서 5문제가 넘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1분씩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7문제를 풀어도 역시 5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6분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13문제도 역시 11분, 15문제가 들어가면 12분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보일 때와 중수일 때 문제 풀이할 때 속도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중수까지 올라오면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다. 알아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리뷰를 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름하여 트리플 리뷰법이라고 지었거든요. 굉장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문제를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풀었다고 가정하고 지문에서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해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 지문에서 정답이 되는 포인트와 쓸데없는 정보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문에서 정답 포인트를 찾아서 색칠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의 정답 포인트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이다. 그럼 이제 형광색으로 하이라이트 칠하시는 거예요. 형광색으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해설지를 따로 보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해설지를 보고 정답의 힌트를 찾는 게 더 좋아요. 초반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지문의 정답 포인트를 찾아서 색칠한다. 그 다음에 연결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C로 갔다. 이 문제의 정답은 B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포인트에 색칠을 한 다음에 연결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전 지문을 모두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지문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거는 사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면 물론 영어 실력은 늘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독해라는 것 자체가 반복된 유형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됐던 문장들이 나중에 또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 위주로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포인트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어디에 적냐? 따로 노트에 적지 마세요. 노트에 적지 말고 그 문장 그냥 근처에 적으세요. 그게 빠르거든요. 149번의 해석, 149번 문장 근처에. 50번 문장 근처에 이렇게 적으시고 세 번째는 정답 포인트에서 모르는 문장 이것도 이제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순간 독해가 사실 산으로 갑니다. 정말 저 산으로 가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 포인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단어가 나중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정답의 세계로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해석 근처에 적으시면 돼요. 해석 근처는 아니면 지문의 하단 정도에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답 포인트에 하이라이트를 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정답 포인트 문장 근처에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밑에 단어를 적었는데 이건 잘렸네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독해 리뷰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트리플 리뷰가 들어갑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 몸풀기예요. 몸풀기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영어 문장, 한쪽에 영어 문장 지문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한글 해설지를 양 사이드로 살포시 포개세요. 포갠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 문장씩 연필로 있죠. 쌤은 지금 PPT이기 때문에 색깔펜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연필로 꼭 하세요. 연필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연필로 영어 한 문장의 줄을 끄세요. 이때는 꼭 한 문장씩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색칠한 이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을 때 완벽한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단어만 끼워 맞춘 해석을 했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한다? 단어만 끼워 맞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옆에 보면 전문가들이 쓴 해설이 있죠. 요거를 이제 한 문장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문장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한 문장 더 해요. 영어 한 문장 또 읽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문장 또 한 문장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영어 문장 한 문장 읽어요. 그리고 한글을 또 한 문장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읽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 한 문장, 한글 한 문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 바로 영어 지문을 한글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몇 번 읽어봤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뉘앙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표시를 해야 되냐면 지문의 상단에 별표로 표시하세요. 여기 보이나요? 별표. 눈 크게 뜨세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내용이 다 들어와요? 아니면 일부만 들어와요? 다 안 들어와. 맞죠? 보통 일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영어 한 문장, 한글 한 문장. 똑같이 이렇게. 영어 한 문장, 한글 한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한글의 해석을 한 번 더 읽어요. 그리고 나서 별표를 하나 더 만듭니다. 2번 했죠. 여러분 왜 트리플일까요? 트리플은 몇 개죠? 3배죠. 3배. 3번 리뷰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해요. 별표를 3개 만드셔야 돼요. 이 정도. 3번 정도 해도 사실 완벽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한 문장씩 반복해서 읽는 게 3번 정도 반복된다. 그러면 이 지문에 있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우리 이제 버릴 겁니다. 무엇을 버린다? 바로 한글 해석을 치우는 거예요. 영어만 보세요. 이때도 완벽한 해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실 거예요. 만약에 3번 했는데도 어느 정도 해석도 안 된다. 그러면 더 하시면 돼요. 4번이나 5번 하시고 마지막 한글 해석을 치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경우거든요. 3번 정도 하고 나서 영어만 읽어보고 마지막 트리플 리뷰의 하이라이트죠.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별표에 동그라미 표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글 해석은 읽지 마세요. 마지막은 깔끔하게.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를 하면 이제 한 지문을 리뷰를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하면 영어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독해 실력 쑥쑥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만약에 독해 실력이 안 오른다. 그러면 나중에 쌤을 보면 쌤을 잡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드셔도 돼요. 멱살 잡고 야, 이 사기꾼아. 안 오르잖아 라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시면 완벽하게 오릅니다. 이걸 리뷰를 하면 지문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 보면 했던 말과 그대로 일치하죠. 영어 한글을 번갈아 가면서 읽은 표시. 3번 읽으면 지문에서 이렇게 진한 표시가 딱 돼요. 딱 봐도 공부를 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정답 포인트를 한글 해석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글 해석을 이 친구를 밑에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단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놨죠. 아주 잘했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한 친구예요. 잘한 친구라 쌤이 가지고 왔는데 역시 이렇게 트리플 리뷰를 하게 되면 깨끗하면 안 돼요. 독해를 풀고 리뷰를 했는데 지문이 깨끗하다. 그럼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밑에 직독직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어 정리까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문의 정답 포인트를 찾아서 색칠하자. 정답의 단서들을 찾아서 색칠하기처럼 빨간색, 파란색, 형광색 펜으로 색칠하세요. 색칠하고 두 번째는 정답 포인트 문장의 해석을 근처에 적으세요. 이건 해설지를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포인트 문장만 적으세요. 다 적으려고 하면 토 나와요. 다 적으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정답 포인트 문장만 하세요. 3번째, 정답 포인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약한 친구들은 모르는 단어를 적다가 정말 날이 셀 수도 있어요. 날이 새고도 단어를 다 적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또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익힌다는 생각으로 하단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적는 거랑 한번 적지 않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영어 한 문장 연필을 줄 긋고 한글 해석 한 문장 줄 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표를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지문을 모두 그었으면 독해 지문 상단에 뭘 한다? 바로 별표. 별표를 한 개 표시하고 별표를 한 개만 하라고 했어요? 세 개만 하라고 했어요? 세 개 하라고 했죠. 여러분 한 개 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리플 리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한글 해설은 치우고 영어만 읽어보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된다. 알겠죠? 이때 한글 해석은 읽지 않고 그냥 영어만 읽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1번부터 7번까지의 스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독해 사실 힘들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는 타입이라서 독해가 힘들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다른 문법 문제 막 이런 거는 사실 맞출 때 약간의 좀 흥이 난단 말이에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독해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재미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어요. 있다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해 드릴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잘 정리해보고 그리고 독해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